안녕하세요. 맨디의 키노트 맨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특별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키리더님들은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구독을 해오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웬만해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깊이 아메 비즈니스에 관여한 사람에게 직접 들으시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비밀은 좋은 시스템을 가진 그룹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배우면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 액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좋은 시스템을 만났을 때나 적용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속한 그룹의 시스템이 괜찮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좋은 토양에 심겨주는 씨앗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양이 되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좋은 시스템이 있는 그룹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리더십의 모양도 다르고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그것도 다릅니다. 아메이는 변화의 속도가 사업 성장의 속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내가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변화의 속도와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아메이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혼자서 하는 건 되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점수를 받고, 시험을 보고, 선착순으로 등수를 매겨서 입사를 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늘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몰래라도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우린 누구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엄청 깨졌죠. 아,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변할 게 정말 많구나. 나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큰 사업을 키울 때에는 내가 배우고 변하고 깨닫고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그룹 시스템에 잘 머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메이는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손잡고 뛰어줄 좋은 팀, 파트너, 소비자, 애용자들이 필요하고, 그건 좋은 시스템 안에서만 잘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시스템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팀워크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팀워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서는 문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곧 문화이고, 그 문화가 바른 팀워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서 나의 팀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동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좋은 시스템 안에서 똘똘 뭉친 팀워크를 가진 그룹이 크고 오래가는 성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은요, 의외로 하이핀 리더들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 더블 다이아, 트리플 다이아, 뭐 크라운, FCA 막 이런 멋진 핀들을 보면, 아, 저분은 뭔가 비범한 뭔가가 있었겠지, 능력이 좋겠지, 인맥이 많겠지, 말을 잘했겠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경제력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조건도 좀 좋으신 것 같고, 뭔가 저분은 사람이 되게 잘 붙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았다면 저도 사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뭐 좋은 배경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정말 평범 그 자체, 그 이하일 수 있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팩트 중에 팩트는요, 부자가 결코 아메이 사업에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많고 신용카드 한도가 높다고 해서 PB를 막 긁어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을 만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걸 매달 그렇게 반복하고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잘하고 판매를 잘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매달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트워크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큰 핀들을 보면요, 정말 제가 아는 분이건 모르는 분이건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정도 핀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뼈를 깎는 어떤 변화와 그리고 인내와 정성을 들이는 수많은 노력의 시간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거지, 절대로 공짜로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비즈니스잖아요. 유지가 되는 애용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후원을 해야 합니다. 판매가 아니라 후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후원이 뭐냐? 그분이 스스로 애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평생 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메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힘이 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 잘난 사람이 아메를 잘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강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는 아메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자에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그냥 내가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변화해보자. 더 열심히 배워보자.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니까 더 끈기 있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높은 핀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좋은 팀워크를 만드느냐, 그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우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시스템을 불신하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미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팅장과 마트를 내 사업의 장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이 시스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이 거저라고 해서 그냥 뭐 대충대충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활용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데려다 앉히면 저분이 분명히 변화하고 후원될 거라는 것을 내 진심으로 믿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시스템 활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활용을 안 하는 걸까? 시스템을 약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내 멋대로 하려는 분들,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팅에 오락가락하는 사람.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오고, 파트너가 있을 땐 오고, 파트너가 없고, 몸이 아프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오고. 미팅을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따라 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스템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 미팅장이, 이 마트가 내 사업장이 아니라 남이 깔아준 어떤 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 없는 마인드인데, 진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청소부터 해서 뭐 의자를 정리하는 것부터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건 핀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스템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미팅이 많아? 왜 이날도 미팅을 해? 왜 갑자기 미팅을 해? 뭔가 미팅이 많아도 불만, 미팅이 없어도 불만, 미팅의 스타일도 불만, 미팅의 강사도 불만,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으신 분들. 물론 미팅은 정말 하이핀 리더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없이 나라면 더 잘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불평이 많으신 분들은 시스템 활용을 절대 잘하실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해서 초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없는 분들. 초대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 1대1로 만나서 후원해버리면 잘 될 거야. 굳이 미팅에 안 와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위험한 분들이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팀워크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팀워크를 만든다는 건 뭘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이 팀워크를 만드는 걸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워크를 만드는 것의 첫 번째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후원이 됐는데 나를 보고 나는 맨디처럼은 못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저는 후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팀워크를 절대 만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팀워크는 함께 했을 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진짜 팀워크이고요. 그리고 쉽고 따라하기 쉬운 사업을 하는 것도 팀워크입니다. 내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복제하는 것이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고요.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리더로서 그런 성품을 자꾸 키우려고 개발하려고 애쓰는 것도 저는 팀워크를 만드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는요, 리더의 성품이 되게 중요해요. 리더가 성품이 좋지 않으면 그게 팀이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팀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잠재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분이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리더가 있는 팀이 팀워크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팀의 리더가 그 팀에서 가장 열심히 사업하는 경우일 때 그 팀워크가 잘 뭉쳐져요. 왜냐하면 팀원들은 팀 리더의 목소리와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팀원 누구가 조그만 팀원 누구가 열심히 한다고 그 팀이 뭉쳐지는 게 아니에요. 팀의 리더가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나서고 앞장서고 희생하고 변화할 때 그 팀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다 변화하고 따라한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목격을 했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팀워크를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팀워크를 잘 못 만들까요? 스스로 너무 튀는 사람은 팀워크를 못 만들어요. 내 재능을 강조하거나 내 개성을 강조하거나 내 원칙과 내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거리가 있고 그리고 내 색깔이 너무 강하면 팀원들이 그걸 맞춰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색깔을 좀 죽이셔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호불호가 너무 센 사람도 팀워크를 만들기가 어렵고요. 이게 좋다, 저게 싫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싫은 티를 안 내고 너무 좋아도 좋은 티를 안 내고 약간 둥글둥글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되 호불호를 약간 감추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 표정입니다. 표정이 어둡고 불친절한 사람 중에 리더는 없어요. 그리고 내 언어가 불쾌감을 주고 무안함을 주고 배려심이 없고 하면은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같은 맥락으로 나 혼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지. 내가 제일 뭔가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팀워크를 만들기가 또 어렵고요. 파트너와 소비자를 좀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너무 없고 늘 뭔가 희마리가 없고 맥락이 없고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절대 팀워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팀워크를 못 만드는 사람은 사업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거칠에만 번지르르 한 사람,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람은 팀워크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또 복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혹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파트너나 스폰서에게 내가 위임을 잘하고 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 이런 분들은 팀워크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저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게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게으르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열정이 안 생기고 그냥 늘어지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팀워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팀워크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도 무조건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탑리더들이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팀워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됐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바깥에서 잘 모르는 비밀이 뭐냐? 바로 성공 확률을 따지는 것이 되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돼? 한국에서 몇 명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를 깔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수석 다이아몬드는 몇 명이야? 뭐 최고 리더는 몇 명이야? FC에는 몇 명이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 되게 궁금한 게 오히려 그런 질문을 드리는 분들한테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거 왜 따지냐고. 만약에 그걸 따졌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면 아메이 안 할 거냐고. 그럴 거면 애초에 하지 말라고. 가능성을 따지고 할 거면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메이가 너무 좋으면 제품을 쓰다가 애용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런 천천히 겪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되는 거지. 이게 뭔가 될 것 같으면 시작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제품조차 안 쓰고, 이건 저는 진정한 그 어떤 애용자로서 시작되는, 내가 스스로 애용하면서 사업을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절대 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메이 사업은 소비자가 사업의 기회를 얻어서 사업가가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소비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소비조차 안 하고 잘 파는 능력을 가지고 큰 리더가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확률을 안 따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확률 따져가면서 공부하고 도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메이로 진짜 승부 보고 싶고 아메이로 결과 내고 싶고 인생 바꾸고 싶으면 확률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메이에 꽂히면 확률을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고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마음의 확신이 섰을 때 도전하는 사람이 진짜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 보면서 어디 재면서 해볼까 말까 발가락 하나 담그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아메가 그렇게 쉽게 아무한테나 돈을 주는 저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비자들은 소비한 만큼 애용하신 만큼 캐시백을 받겠지만 저는 지금 큰 사업으로서의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상관이 없다. 통계도 상관이 없다. 통계는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통계는 내 간절한 마음과 내 목표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될 때까지 할 거고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니까. 확률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아메이가 절대평가라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거죠. 아메이는 바깥에서의 일들처럼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등수대로 매기는 그런 핀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FC라는 핀에 도전해. 되면 나도 FC, 저분도 FC, 다 FC인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핀에 도전해. 내가 되면 나도 다이아몬드, 저분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자리는 널려 있다는 거죠. 누구나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언제든지 무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보거나 자격을 갖춰야 되거나 경쟁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만큼, 꾸준히 임하는 만큼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팀워크를 잘 만드는 그런 내면의 변화를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는 다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공 확률을 따지는 사람치고 사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메이를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고 새긴 사람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고 이것저것 재고 시간 끌고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이 시간, 귀한 시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빨리 젊은 나이에 많은 보상을 누리면서 살면 더 좋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우직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내 것으로 땡겨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 성공이 저분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다. 내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MBTI에서 T예요. 완전 T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해. 그냥 따지지 말고 해. 이런 말 되게 싫어요.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고, 저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런 자료들도 많이 보고, 저도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성격입니다.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상도 분명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메이를 잡고 지금까지 놓지 않고 꾸준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믿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저의 스폰서님들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리더님들 보면서 저런 모습이라면 과거에 저렇게 힘들고 열악하고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고 가난한 마인드였는데 마음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 팀이 생기면서 라이프 자체가 달라지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실화다.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건 실제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그냥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 끌 여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만난 그 즉시 그냥 도전했고 끝까지 지금까지 내려놓지 않고 한 번도 아메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립자분들의 책이 많잖아요. 그런 책을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역사잖아요. 팩트잖아요. 이런 팩트,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 그분들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만든 기업이라면 그런 역사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쌓여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을 제 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메이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메이 것만 써야 되잖아. 그거 열심히 해야 되잖아. 부지런해야 되잖아. 관계 맺어야 되잖아. 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이런 말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아직도 듣고 있어요. 저는 근데요, 이런 말들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고 멋진 삶을 만들 수 있나요? 열심히 안 하면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지금의 삶을 겨우 유지하고 사는 거지, 열심히 없이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계속 페달을 밟는 그 열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인생이 지금의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는 점점 늙어질 거고 쇠약해질 거고 일을 못하는 시간이 올 건데, 치고 올라오는 수많은 다양한 산업 업계와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요. 근데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도구가 아메이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살고 애용하고 부지런 떨고 관계 잘 맺고 이런 거는요, 후반전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료로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 돈 내고 그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돈 벌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이고 내 마트인데 다른 사람 제품 애용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이게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맨디마트를 차렸어. 근데 맨디마트에서 생필품 파는데 맨디마트 거 안 쓰고 저 동네 다른 사람 마트 거 쓰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건 사장 마인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니네 것만 써야 되잖아 라는 말을 왜 하는지 저는 살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소비자 마인드로서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절대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오길 바란다면,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면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귀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에게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질문도 게으릅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니네 것만 써야 되잖아, 부지런해야 되잖아, 이런 질문 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대화를 더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 지불이 어떤 분야든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대가 지불을 안 하면 얻을 수 없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순탄하게만 살려고 하지만 절대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든 변수가 오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변화를 강요당하게 될 거예요. 성공 확률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아메이를 진짜로 깊이 알아보고 좋아해보고 사랑해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런 환경에 나를 한번 노출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성공자들이 내 눈에 보일 것이고 그것들이 믿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3가지의 비밀 잘 기억하시죠? 잘 기억하셨다가 누군가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꼭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키리더들이 많이 붙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